지영은 하얀 국화를 들고 다가가더니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어머님. 영정 앞에 섰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47세, 아들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지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정 속 정부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는 주름과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집을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정부님이 아들 집에 들어간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지요. 빈소를 치르던 날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지영의 얼굴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지요. 부님은 고마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그렇게 그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은 아침마다 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부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넌 출근 준비해라.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지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변화는 지영이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태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부님도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이어지는구나. 하지만 출산 후 지영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피곤하다며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님이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새 재우는 것도 모두 부님의 몫이었지요. 지영은 가끔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몸이 회복이 안 돼서요.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쉬어라. 내가 볼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님은 여전히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님이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오늘은 내가 좀 힘드네. 너 애 좀 봐줄 수 있니? 지영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볼게요. 그리고 그녀는 나가버렸습니다. 부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울고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조금만 더 하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손주는
초등학생이 됐고 부님은 70대가 됐습니다. 그 사이 지영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오늘은 밖에서 먹을게요 하며 나가버렸지요. 부님은 그럴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부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사이 안 좋아요? 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며느리가 바쁜가 보다. 근데 엄마, 지영이가 그러는데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에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부님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지요. 결과는 치매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하시면 천천히 진행됩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해요. 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됐어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부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입니다. 지영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불만의 폭발이자 기다려온 순간의 도착이었지요. 태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조카 소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영은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영정 속 정부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가족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영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정부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 빨래 삶던 비누 냄새. 하지만 이제 그 냄새의 주인은 없었지요. 태수는 신발을 벗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오늘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 그제야 지영이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 집은 내 거다라고 했잖아.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이 집 등기 제 명의로 돼 있잖아요. 태수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지요. 거기엔 윤지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서류 정리했어요. 당신도 도장 찍었잖아요. 태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 지영이가 서류를 내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처리 때문에라고 했었지요.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진명의 변경이었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태수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생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어떻게 돌봐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애 키워준 게 얼만데.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어머니는 환자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지영은 울었고 태수는 화를 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그 모습을 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괜찮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태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쳤지요. 어머니는 그런 지영을 보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니 집이 어둠침침했습니다. 엄마, 지영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어머니가 혼자 라면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혼자 드세요? 지영이는요? 며느리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 그럼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왜 혼자 드세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먹는 게 편하다. 그 말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늦게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 혼자 두고 나간 거야? 어머니, 혼자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같이 있어 드리지. 지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오빠는 뭐 했는데요? 맨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면서 저만 어머니 돌보라고요? 나는 돈 버느라 그렇지. 저도 일해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그날도 부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소리를 어머니는 방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태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수야, 나 혼자 살까봐. 태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희 둘 싸우는 거 보기 싫다. 다 나 때문 아니냐.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마음도 이해한다. 젊은 사람이 늙은이 모시고 사는 게 쉽겠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지영이 잘 챙겨라.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겠대. 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혼자 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가 집 앞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급격히 악화됐던 것이지요.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로는 거의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거의 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태수는 소파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와 지영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마저 지영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알아야 해. 그리고 다음 날 태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지요.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두웠습니다. 태수는 전등을 켰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이불, 옷장, 낡은 서랍장. 모든 게 멈춰 있었지요. 태수는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스웨터, 낡은 양말. 어머니는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120만 원이었지요.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말려 있었지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2015년 3월 14일 오늘 태순의 집에 들어왔다. 지영이가 방을 예쁘게 꾸며놨다. 고맙다. 태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손주가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이. 얼굴이 태수 어렸을 때랑 똑같다. 2018년 11월 5일 지영이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내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 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20년간 쓴 일기였지요. 태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를 읽을수록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19년 4월 3일 오늘 지영이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 모르겠다. 2020년 6월 10일 요즘 며느리랑 말이 없다. 아침에 인사해도 대답이 없다. 내가 눈치 없겠구나. 2021년 1월 20일 태수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한다. 지영이는 태수한테 화를 낸다. 다 나 때문인 것 같다. 태수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병원에서 치매라고 한다. 지영이 얼굴이 굳어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제 내가 짐이 됐다. 태수야, 미안하다. 지영이한테 잘해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다. 나는 괜찮다. 태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해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탓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태수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는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뭔데요? 엄마가 쓴 일기야. 20년간 쓴 거. 지영은 노트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지영아,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알아? 끝까지 자기 탓만 하셨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우리 엄마는 너가 힘들까봐 자기가 다 참으신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은 게 저예요. 20년을 참았어요. 뭘 참았는데? 오빠는 몰라요. 맨날 회사 간다고 집에 없잖아요. 저는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요. 엄마가 뭘 어쨌는데? 지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항상 조용히 계시면서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으셨어요. 그게 더 부담스러웠다고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근데 20년을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뺏은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명의 변경이 이미 완료됐네요. 언제 하신 거죠? 작년 7월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모르고 도장 찍은 거예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사기나 강박이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의 거래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집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결혼 생활마저 파탄났습니다. 태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지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카 소연이었습니다. 오빠, 저 소연이에요. 고모,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빠 이름이 적혀 있어요. 태수에게라고요.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야? 안에 뭐가 들었어? 모르겠어요. 봉투가 봉해져 있어서 안 열어봤어요. 오빠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지금 갈게. 태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뭔가 남기신 걸까? 30분 뒤 소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한 가지 준비해둔 게 있다. 서류를 보거라.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행복해라. 아들아. 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등기 서류였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몰래 준비해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보험 증서였습니다. 가입 일자는 2015년 3월. 어머니가 아들 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이었지요. 수령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영. 어머니는 20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통장에 12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영 앞으로 쓴 편지였지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영아, 20년을 고생했구나. 내가 힘들었던 거 엄마가 다 알았다. 미안하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행복해라.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영이 생각하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배려했지요.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식탁에 보험 증서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지영아, 이거 봐. 지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너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야. 지영은 보험 증서를 들었습니다. 가입 일자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 생각하셨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지영은 편지를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만 엄마 맡기고 나는 도망친 것 같아.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드셨을 거예요. 제 눈치 보시면서.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처음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었어요. 태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맨날 시어머니 모시고 애 키우고 친구들은 다 자기 일하고 있는데 저만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으셨어요. 그게 더 답답했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적이죠?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마지막까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이걸 준비하셨어요. 전 몰랐어요. 태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일어나 보니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지영이가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고 서랍을 닫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지영이 어머니의 옷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다 낡았네요. 새 옷 사드리자고 해도 안 받으셨어. 제가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네요. 지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마음 알았으면 된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태수와 지영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 명의를 반반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원래 그래야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지요. 사무실을 나오며 태수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노력해봐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지요. 지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빠, 저녁 뭐 먹을래요? 뭐든 좋아.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태수는 놀라서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레시피가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필체로. 태수도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가 퍼졌지요. 태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회사를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지요. 집 앞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를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꽃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재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1년 전 장례식 때와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메뉴로 했어요. 뭐 만들었어? 북어국이랑 나물 몇 가지요. 고등어 구이도 구웠어요. 태수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태수와 지영은 조심스럽게 대화했지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영은 매달 어머니 기일을 챙겼습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었지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북엇국이 작고 나물은 싱거웠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이랬을 거야. 몇 개월이 지나자 지영의 솜씨가 늘었습니다. 맛도 좋아졌지요. 어느 날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리법 참 꼼꼼하시더라고요. 메모가 빼곡해요. 엄마 성격이 그러셨지.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나 봐요. 제가 안 배웠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고 있잖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을 때였습니다.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방 좀 바꿔도 될까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두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작은 서재로 만들면 어떨까요? 어머니 물건들은 다 보관하고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주말에 두 사람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벽지를 바꿨습니다. 책상과 책장을 들였지요. 어머니의 사진은 책장 위에 놓았습니다. 일기장도 함께 두었습니다. 지영이 책상에 작은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꽃 좋아하셨잖아요. 태수는 고마웠습니다. 방은 새로워졌지만 어머니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조카 소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 뵈러 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 재단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지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고모, 보고 싶어요. 잘 계시죠? 태수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이었지요.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옳게 솜씨 좋으시네요. 고모 맛이 나요. 지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고모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연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드릴게요. 고모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정부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예뻤구나. 소연이 말했습니다. 고모는 평생 다른 사람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자기는 늘 뒤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눴지요. 웃고 울고 또 웃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지영은 어머니 기일상을 차렸습니다. 북어국, 나물, 고등어구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지요. 촛불을 켰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태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남긴 게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말없는 희생, 조용한 배려, 끝까지 가족을 생각한 마음. 그것이 태수와 지영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상을 치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빠, 내년에 민준이 대학 가잖아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손주 대학 가는 거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 예.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수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진심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프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것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정부님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머니가 바랐던 진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늦기 전에 말이에요.